성경은 대략 BC 2350년경에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대기를 덮고 있었던 수증기층,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되어 있죠. 일시에 땅 위로 쏟아져 내렸고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었던 육지가 터지고 갈라지면서 지구가 온통 물로 뒤덮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대륙 이동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육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지각, 멘틀의 이동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5대양 6대주로 나뉘게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해안선을 연결해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수억 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 홍수 이후 100년이 지난 때쯤 바벨탑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던 인류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보게 되는 5대양 6대주 같은 지리 분포는 노아 홍수 때 대격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5대양 6대주에 각 민족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은 그 이후 바벨탑 사건 때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다뤄볼 주제가 이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오늘날과 같은 지역에 분포하면서 민족을 구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인류의 분산이 바벨탑 사건과 동시에 발생한 기후의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BC 2250년경부터는 지구에는 노아 홍수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난 기후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기후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성경의 족장의 나이와 연대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족장 연대기를 통해 당시 엄청난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생물의 수명과 유전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노아 대홍수 이후 인류의 수명이 절반으로 급감하게 되었죠. 노아 홍수 이전 인류는 900살을 넘게 살았지만 홍수 이후 인류의 수명은 500살을 넘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는 노아 홍수라는 대격변 이후 지구의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일부 창조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에 있었던 수증기층이 무너지면서 태양광선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생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아무튼 열악해진 지구 환경이 인류 수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 100년이 지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 족장 연대표에서 보이는 벨렉이 태어난 시기가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시기인데 이때 인류의 수명이 또다시 절반으로 급감하여 200살을 겨우 넘기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뭔가 엄청난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창조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엄청난 화산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류를 분산시켰다고 단순 이야기처럼 기록해 놓았지만 이 당시 엄청난 화산 폭발로 바벨이라는 도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도 유추가 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그 도시를 파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덮인 사건이었죠. 바벨탑 사건 때도 주변의 화산들이 폭발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각기 부족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부족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각각의 민족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바다로 둘러싸인 호주나 아메리카 대륙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창조 과학자들은 이 당시 화산 폭발과 함께 빙하기가 도래하여 인류가 각 대륙으로 흩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 이후에도 바다 밑바닥에는 벌어진 지각 사이로 용암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는 오늘날보다 훨씬 따뜻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다량의 수증기는 구름이 되어 연중 골고루 세계 각지에 비를 뿌리고 있었는데
바벨탑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는 이렇듯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막 지역이 당시에는 초원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막이 된 중동 지역에서 고대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얘기하는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노아 홍수부터 바벨탑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한 200년 기간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발생했던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시 사회에서 바로 그러한 고도화된 도시 문명이 갑자기 생길 수 있었는지를 말이죠. 사실 원시 사회나 빙하 시대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 그러니까 BC 2350년경부터 그 이후 200년 사이에는 바벨탑을 건설할 정도로 인류 문명과 기술은 엄청난 수준이었다가 당시 엄청난 지구 환경의 변화, 즉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로 일시에 문명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원시 사회화되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구석기 유물은 그 당시 갑자기 인류가 흩어지면서 고육지책으로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이지 무슨 원숭이가 인간이 되어 구석기, 신석기 원시 시대에 사용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인류는 화산 폭발로 인한 빙하기의 도래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원래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는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흘러내려 해수면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화산 폭발로 대기에 화산재층이 생기며 햇빛이 차단되어 기후가 추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는 눈으로 변했고 그것이 쌓이면서 빙하가 되어 결국 바다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물이 줄어드니 바다의 해수면은 낮아지게 되었고 5대양 6대주가 다시 육지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 빙하기 기간을 창조과학자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 대략 5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2200년부터 BC 1700년 정도 사이 인류는 드러난 무틀 통해 각 대륙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빙하기가 끝날 때쯤 얼었던 빙하들이 녹으며 다시 수면이 상승하여 대륙이 다시 바다로 끊기고 각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은 고유의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도 처음에는 중동 지역 수메르 문명의 구성원이었다가 이 시기에 동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만주 한반도에 정착하여 고착화된 민족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적으로 5대양 6대주의 인류가 어떻게 흩어지게 되어 고유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세상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진화론은 소진화라는 용어를 써가며 다양한 인종의 분화가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종의 분화는 진화가 아니라 태화의 결과입니다. 자연 속에서 관찰되는 유전자의 변화는 돌연변이 같은 유전자 손실 과정만 관찰이 되지 어떤 종이 새로운 유전자를 획득하는 진화의 과정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최초 세상은 완벽했지만 죄와 타락, 심판의 과정을 겪으며 지구 환경이 악화되어 온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 유전자가 퇴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를 속여서 인류가 진화되어 왔다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 인종의 분화는 진화가 아니라 바로 태화의 결과입니다. 노아 홍수 직후 우리의 조상인 노아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유전적으로 더 뛰어났으며 수명도 400살이 넘는 인류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화산 폭발로 인한 빙하기를 거치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또다시 유전자의 태화, 즉 돌연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각지에 보이는 여러 인종들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하여 지금과 같은 5대양 6대주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5대양 6대주의 각 민족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을 근거한 역사, 과학, 사회탐구 자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